안녕하세요. 세이지 약국 실습학생 김희양, 임주원입니다. 지난주 아이가 먹을 수 있는 해열제에 이어 이번 주는 온 가족이 먹어야 하는 구충제에 대해 소개해드리러 왔습니다. 구충제는 꼭 필요할까요? 구충제의 원리부터 효과, 복용법, 어떤 구충제가 나에게 좋을지 등에 대해 알찬 정보로 구성했으니 이제는 구충제 알고 먹어요. 먼저 구충제의 원리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기생충은 몸속에서 미세소관으로부터 포도당을 흡수해 위액, 소화액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며 살아가는데요. 구충제는 기생충의 미세소관을 억제해 포도당을 흡수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포도당을 공급받지 못한 기생충은 더 이상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고 위액, 소화액에 녹아 대변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정말 간단한 원리죠? 그렇다면 구충제는 왜 먹어야 할까요? 사실 요즘에는 구충제를 드시지 않는 분들도 많고 구충제를 지금 또 먹어야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장내 선촉류 감염률이 0.01% 이하로 아주 낮습니다. 따라서 구충제를 필수로 챙겨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생충 감염이 걱정되는 경우,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 등 구충제를 챙겨 먹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유기농 식품, 날생선 및 날고기 섭취를 자주 했을 경우, 해외여행 중 지역 기생충 감염의 위험이 걱정되시는 경우, 그리고 반려동물이 사람에게도 전파될 수 있는 기생충에 감염됐을 경우에는 구충제를 복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생충 양이 많으면 항문 가려움, 식욕 부진, 설사, 빈혈, 현기증, 붉은 반점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진료를 받아보시고 구충제를 복용해주세요. 이외에도 어린이가 요충에 감염되었을 경우에도 온 가족이 구충제를 복용해야 하는데요. 아이들이 단체 생활을 하면서 손가락을 입에 물고 손을 잡고 노는 경우가 많아 감염된 어린이와 접촉하면서 전염이 잘 됩니다. 요충은 전염성이 강해 환자와 함께 생활한 분들 모두 대변 검사를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온 가족이 모두 구충제를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요충 감염 시 나타나는 증상인 항문 가려움, 변비, 식욕부진, 불면증 등의 증상을 호소한다면 검사를 해보고 결과에 따라 구충제를 복용해주세요. 그러면 구충제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약국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구충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바로 알벤다졸과 플루벤다졸인데요. 알벤다졸과 플루벤다졸은 언두벤즈이미다졸 계열의 약물로 작용 기전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하지만 치료 대상이 되는 기생충의 종류와 복용 방법, 복용 가능 연령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플루벤다졸은 회충, 요충, 편충, 십이지장충의 감염에 효과가 있습니다. 알벤다졸은 여기에 아메리카 구충, 분선충에도 효과가 있어요. 또 중요한 차이점이라면 복용 연령이 있겠습니다. 알벤다졸은 24개월 이상의 소아부터 복용할 수 있는 반면 플루벤다졸은 12개월 이상이면 복용할 수 있습니다. 알벤다졸의 복용법은 기생충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요. 요충의 경우 400mg을 1회 복용하고 알까지 박멸하기 위해 7일 뒤 400mg을 추가로 복용합니다. 회충, 십이지장충, 편충, 아메리카 구충의 경우 400mg을 1회 복용합니다. 분선충의 다른 기생충, 조충과 중증 혼합 감염 시에는 1일 1회 400mg씩 3일간 복용합니다. 반면 플루벤다졸은 성인 및 소아 구별 없이 500mg을 단회 복용하면 됩니다. 구충제는 복용하실 때 모두 공복에 복용하셔야 하는데요. 빈속에 드셔야 약물이 위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구충제는 아침 공복 또는 자기 전에 복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알벤다졸 성분의 약으로는 대웅제약에서 나온 알벤다졸정, 플루벤다졸 성분의 약으로는 종근당에서 나온 젤콤정과 젤콤 현타액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약의 특징이 다르니 구충하고 싶은 기생충의 종류, 복용하는 연령, 복용 방법의 편의성, 먹기 편한 제형을 따져보았을 때 내게 맞는 약을 선택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약을 꼼꼼하게 챙겨 먹기 어렵다면 한 번만 먹어도 되는 플루벤다졸을 추천드리고 일주일 간격으로 잘 복용할 수 있고 다양한 기생충의 효과가 있기를 바라는 분이라면 알벤다졸이 적당하겠죠? 그리고 12개월에서 24개월의 소아이거나 알약을 씹어먹기 어려운 어린이라면 플루벤다졸 현타액을 추천드려요. 그 밖에도 조리하지 않은 어류나 육류를 통해 감염되는 흡충이나 조충에 작용하는 약이 있는데요.
프라지퀀텍이라고 하는 이 약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입니다.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흡충과 조충, 조리하지 않은 어류나 육류를 먹을 땐 주의하도록 해요. 구충제를 복용하실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충제의 부작용으로는 구역, 구토, 속쓰림, 설사, 복부 통증 등의 위장관 장애, 두통 및 어지러움, 발열, 전신 발적, 발진, 가려움, 두드러기 등의 과민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이 며칠간 계속 지속된다면 복용을 중단하시고 의사 및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임신 중이거나 임신 계획이 있으신 경우에는 태아 기형 유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충제를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구충제의 모유 이행 여부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구충제 복용 시에는 수유를 중단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충제 및 동물용 구충제가 암 등에 효과가 있다는 기사가 있는데요. 식약처에서는 암 환자에게 구충제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충제를 장기간 고용량으로 복용할 경우에는 오히려 혈액, 신경, 간 등의 심각한 손상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충제의 경우는 단기간 또는 단해요법으로 복용하는 약이니 복용법과 용도를 잘 지켜서 복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이번 주에는 온 가족이 먹는 구충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주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